농구 경기 규칙과 농구가 궁금하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녀이루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농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경기와 규칙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료 화면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농구 경기 방법을 알아봅시다. 경기 방법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 일단 처음으로 인원은 한 팀은 5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농구는 5명이 구성이 되고요. 7명의 교체 선수를 들 수 있습니다. 7명의 교체 선수를 들 수 있다는 것은 총 엔트리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12명이라는 얘기겠죠. 선수 교체는 횟수가 제한이 없이 볼이 밖으로 아웃이 될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경기 시간은 이제 10분씩 4피리어드, 4쿼터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이 피리어드가 끝난 뒤 하프타임 휴식 시간은 15분으로 진행이 되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NBA 같은 경우는 12분씩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프타임 휴식 시간 같은 경우는 그 대회마다 조금씩 시간의 차이는 조금 있어요.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5분으로 하는 거고, 근데 농구는 무조건 무승부가 없어. 그래서 4쿼터까지 진행이 됐는데 경기가 종료가 안 됐어. 무승부일 경우에는 연장전 5분씩 무제한 진행됩니다. 휴식 시간은 2분이고요. 이때 연장전 때 누가 더 유리할까요? 5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인데 성공을 하는 팀이 확실히 유리하겠죠. 성공을 하고 성공을 해서 골을 기록할 경우에는 조금 더 유리한 그런 포지션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농구는 이제 3점 슛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성공했는데 또 3점을 맞으면 한 점 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엄청 더 흥미진진한 경기 중에 하나죠. 경기 스피드도 빠르고. 득점은 총 프리스로 자유투라고 하죠. 이건 1점. 그 외에 다른 2점 슛 지역은 2점. 그 다음 3점 슛 지역에서는 3점으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경기 시작, 경기 개시에 점프볼에서 토스된 볼이 주심의 손을 떠났을 때 공을 위로 던져서 주심의 손에서 공이 떨어진 시간부터 경기가 진행이 돼요. 점프볼이 뭐냐? 양팀 선수를 마주보게 한 후 공을 띄워줘서 서로가 이제 토스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장 규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이드 라인은 28m입니다. 그리고 엔드 라인은 15m에 28에 15m의 경기장 규격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죠. 이제 센터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15m 당연하겠죠. 엔드 라인이 15m이기 때문에 센터 라인도 15m. 이제 센터 서클 반지름 같은 경우는 1.8m입니다. 반지름이 1.8이에요. 요 거리가. 그렇다는 건 여기 거리도 1.8이겠죠. 이 원의 세 개의 반지름은 같습니다. 3점슛 라인은 골대로부터 6.75m 거리에 떨어진 라인이고요. 프리스로 자유투 라인은 골대로부터 5.8m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경기 기능, 용어와 용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패스가 있겠죠. 패스는 체스트 패스, 가슴에서 나간 체스트 패스, 바운드 패스, 한번 바운드를 시켜주는, 한 손으로 던지는 원핸드 패스, 양손으로 던지는 오버헤드 패스, 그 다음에 손을 뒤로 해서 비하인드 백 패스 등 다양한 패스가 있고요.
드리블은 이제 뭐 컨트롤, 스피드 드리블이라고도 하고, 체인징, 양손을 쓰는, 그리고 피버, 한발 들어서 레그 스로우, 백 드리블 등 다양한 드리블이 있어요. 풋워크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 스톱, 점프 스톱이 있고요. 슛은 세트 슛, 투핸드 점프 슛, 레이업 슛. 이런 부분들은 이런 기능들을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풋워크. 농구는 공을 든 상태로는 움직일 수 있는 발의 걸음수가 2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스트라이크 스톱이라는 건 한쪽 발을 공이 패스가 올 때 한쪽 발을 내디디면서 공을 잡고 한 발 한 발 발을 내디면서 멈추는 걸 이제 스트라이드 스톱이라고 하고요. 점프 스톱은 가볍게 점프하면서 공을 잡고 양발을 동시에 멈추는 그런 풋워크의 기술을 얘기합니다. 근데 스트라이드 스톱이랑 점프 스톱의 차이점이 따닥이냐 딱이냐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는 스트라이드로 따닥 잡았을 경우에는 피벗의 축발이 첫 번째 발이 되고요. 그리고 점프 스톱으로 딱 잡았을 때는 피벗의 축이 자기가 원하는 발 쪽으로 피벗의 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스트라이드 스톱 같은 경우는 나가면서 잡는 어떻게 보면 스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붙여서 가속도를 낼 때 좋고, 점프 스톱 같은 경우는 딱 멈추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에는 쉽지가 않은 그런 거겠죠. 자, 그리고 슛의 종류. 물 한 잔 마시고. 슛의 종류. 아까 전에 봤듯이 세트슛. 정지 상태에서 무릎을 굽혔다가 피면서 손목 스냅을 이용하여 슛하는 세트슛이 있고요. 투핸드 점프슛. 세트슛 자세에서 점프의 최고점에 이르기 직전에 양손으로 슛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레이업 슛, 달려오는 속력에 의해서 한 발로 바닥을 차고 올라 상체를 회전시키며 슛을 하는 것. 레이업 슛이랑 세트 슛 같은 경우는 저희 온라인 수업 영상 중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용어를 이제 봅시다. 리바운드, 슈팅한 공이 골인되지 않고 링이나 백보드에 맞고 튀어나온 것을 우리 편이 잡은 사람이 리바운드를 했다고 해요. 튀어나온 걸 리바운드라고 합니다. 슬램덩크에 아주 명대사가 있죠. 리바운드를 지배하는 자가 경기를 지배한다. 그만큼 리바운드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고요. 어시스트, 득점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하는 것. 같은 편에게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주는 패스로 득점에 성공했을 때 이 어시스트의 코치죠. 어떻게 패스의 진짜 콕 같은 그런, 모두를 속이고 우리 편에게 정말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패스, 어시스트. 이제 포인트 가드 1번 보는 선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술이지만, 요즘엔 뭐 NBA 같은 경우는 르브론 제임스나 뭐 다양한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도 아무렇지 않게 어시스트를 10개씩, 20개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대 농구에서는 포지션의 범위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긴 해요. 있기는 하지만은 그 포지션이 꼭 다 그 포지션만의 그런 특징들만 소화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또 포지션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공을 갖지 않은 선수가 상대편 수비를 건드리지 않고 방해하게 한 뒤 공을 가진 선수가 득점을 노리는 공격법. 이 같은 경우는 NBA를 좀 잘 아는 친구들은 많이 알겠지만 골스가 가장 좋아하는 스크린으로 커리가 오픈이 되면 3점 슛을 빵빵. 골텐딩, 골대가 있을 때, 골대가 이렇게 있으면 공이 골대 위로 수직으로 이렇게 최고점을 향해 올라갈 때는 건드려도 골텐딩이 아닌데 최고점에서 내려올 때는 건드리면 골텐딩입니다. 바스켓을 향해 낙하하고 있는 볼을 선수가 터치했을 때, 아니면 백보드에 터치된 다음 볼을 선수가 터치하는 골텐딩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 파울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골로 인정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 편이 골텐딩을 하면 그냥 공격권이 상대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바이올레이션의 종류. 바이올레이션이랑 파울이랑은 좀 다르죠. 바이올레이션은 경기 내에서 그 규칙을 어겼을 경우, 파울 같은 경우는 상대방 선수에게 경기를 방해할 경우가 파울이 되는 거예요. 일단 드리블링, 공을 컨트롤하던 선수가, 공을 드리블하던 선수가 공을 플로어에 던지거나 탭하거나 굴린 다음 선수가 터치되기 전에 다시 공을 터치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드리블을 하다가 잡았다가 다시 드리블을 했을 때 드리블링이라고 합니다. 트래블링, 공을 가지고 한 발 또는 두 발 모두를 부당하게 움직였을 때, 다른 말로 사람들은 워킹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래서 공을 가지고는 두 발 이상 움직이면 안 되고요. 3초를, 이게는 최신 농구에서, 이젠 최신이 아니죠. 상대팀 제한구역 안에 3초 이상 머물렀을 때 공격권을 넘어갑니다. 하지만 수비 측에서 수비는 3초가 아니라 5초에서 7초로 알고 있는데, 아니다, 수비 이제 없어졌나?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8초 이내에 상대방 코트로 넘어가지 못했을 때, 24초를 같은 경우는 24초 이내에 슛을 하여서 바스켓, 상대방의 림을 맞추지 못하면은 24초 바이올레이션으로 걸려서 공격 제한 시간에 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바운드를 했을 경우에는 다시 24초가 리셋이 되는 게 아니라 14초로 리셋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 시간에 14초 이내에 파울이 나왔을 경우에는 공격 제한 시간은 14초로 바꿔줍니다. 이제 파울, 신체 접촉에 의한 반칙이에요. 퍼스널 파울. 아까 얘기한 슛 동작 중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반칙을 했을 때 반칙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경계선 밖에서 공을 들어오는 수령을 주고요. 슛 동작에서 반칙했을 경우는 피드골 지역에서 성공했으면 득점으로 인정하고 한 개의 프리스로를 줍니다. 이게 바스켓 1이라고도 하죠. 슛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파울이 발생한 지역에 따라서 2점 슛 지역이면 2개, 아니면 3점 슛이었으면 3개의 자유투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농구는 이제 팀 파울이 있어요. 한 쿼터당, 한 피리어드당 파울이 4개가 되면 팀 파울 반칙이 되고, 그 후 파울부터는 상대팀이 슛 동작이 아니어도 프리스로를 2개 줍니다. 공격자 파울이 났을 때는 대신에 상대팀에게 2개의 프리스로를 주지 않아요. 그 테크니컬 파울 같은 경우도 팀 파울에 포함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심판 수신호를 볼게요. 경기 시작은 손을
아래 위로 흔드는 타임아웃. 여기가 끝났어. 선수 교대 3점 넣었다고. 그리고 테크니컬 파울 키죠. 이거 3초를 위반, 손가락을 3개를 들어서.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퍼스널 파울을 그냥 주먹 위로 들고 그쪽을 가리키고, 파울한 선수를 가리키고 나서 수신호로 그 선수가 몇 번인지 이제 경기 기록관 쪽에 알려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농구 경기에서 한 선수가 5개의 파울을 하면은 퇴장,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파울의 개수를 체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소예요. 라인을 밟을 경우에는 여기 밟았어 정확히 가르쳐 주고요. 손가락으로 사이드 라인을 가르쳐 주고, 프리스로 일반적인 경기에서 많이 없지만 자유투 반칙할 경우에는 두 손가락으로 자유투 라인, 프리스로 라인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프리스로는 처음에 이제 2점 슛 라인에서 파울했을 경우 프리스로 자유투를 하게 될 경우는 두 손을 위로서 이제 슛이 2개다. 그 다음엔 하나 남았다 얘기해 주고요. 트래블링, 워킹 3발 이상 걸었을 경우에는 돌려줍니다. 빠바바바박. 자, 이렇게 오늘은 농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자, 오늘 이제 농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규칙들을 잘 지켜서 농구 경기를 하면 더 재밌는 경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규칙들을 알고 경기를 본다면 내가 이 규칙을 몰랐을 때 경기를 봤을 때랑은 조금 더 세밀하고 더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항상 부족하지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